관심 많은 꼬마. 네, 오늘은 TDF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펀드를 검색을 하다가 TDF라는 단어가 쓰인 펀드 이름이라거나 아니면 ETF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생소한 용어란 말이죠. 그래서 TDF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요. 이게 뭐냐면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용어의 약자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줄친 내용이 뭐냐면요, 젊을 때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고 은퇴 시점이 될수록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요거를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게 타겟이라고 하냐면 은퇴하는 날짜를 타겟으로 해서 굴러가는 펀드다 해서 은퇴 시점이 펀드의 운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DF는 그냥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연금을 받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사 하락장에 와서 적립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너끈히 이길 만한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주식을 많이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은퇴 시점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걸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한 채권 자산으로 이자 따박따박 적립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이걸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의 펀드를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은퇴 시점이 타겟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지금 처음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하죠. 물론 수익도 많이 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작은 걸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TDF의 목표인 거죠. 요때 은퇴해서 적립금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올해 30세 신입이에요. 이제 30년을 일한다고 하면은 2060년에 65세의 나이에 퇴직을 하겠죠. 그러면 65세 은퇴 나이에 목표가 맞춰진 그런 펀드를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DF 2060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5세에 퇴직이 될 때에 맞춰서 그때 안전하게 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펀드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45살 과장님이시다, 2040년 뭐 한 15년 더 일하고 60세에 퇴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TDF 2040, 그러니까 2040년에 퇴직을 한다는 가정하에 굴러가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60살 때 퇴직을 하더라도 되게 안전하게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TDF 2030, TDF 2040, TDF 2050, TDF 2060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퇴직, 2040년 퇴직, 2050년 퇴직, 2060년 퇴직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특징이 예를 들어서 2030년 퇴직이신 분은 진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겨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견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채권 비중이 높죠, 보면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45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한 63%, 채권은 이제 이거보다 좀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2050년, 2060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77%, 주식 80%. 은퇴할 시간이 남을수록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 변동성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너끈히 이길 만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랑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TD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액티브 펀드예요. 이게 액티브 펀드라는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라고 해서 액티브 펀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단순히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이 소극적으로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펀드들을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TDF가 대부분이 액티브 펀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2030년, 뭐 40년, 50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채권 비중을 늘려가고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야 돼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이걸 주시해야 되고, 시간에 따라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늘리고 또 이렇게 분기별로 리밸런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력과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나 S&P 500, 뭐 니프티 50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뭐 상위 100개, 상위 500개, 상위 50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낮은 편인 거죠. 근데 이제 퇴직연금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형을
70%, 안전자산인 뭐 예금형이나 채권형을 30%를 의무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TDF가 좋은 게 TDF를 100%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50년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TDF 2050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걸 그냥 100% 몰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적격 TDF에 한해서 허용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 TDF도 너무 위험하면은 중간에 적립금이 훅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뭐 투자 목표 시점이 설정일로부터 5년 이상,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 주식 비중이 많아도 80%를 넘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적격 등급 외에 좀 위험한 채권 비중이 전체 투자 자산의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적격 TDF를 찾아서 그냥 100% 운용하면 투자 자산 비중의 8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수익률도 좀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IRP라던가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변액연금 안에서도 TDF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DF 2035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 퇴직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뭐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겠죠. 네, 이게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운용이 지금 된 좀 오래된 TDF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위험도를 조정해서 최초 주식 80%, 채권 20% 비중에서 은퇴 시점이 2035년까지 주식 20%, 채권 80%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델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주식이 많았다가 이렇게 채권. 네, 지금 한 요쯤 온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주식,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 네. 요런 식으로 좀 은퇴 시점이 진짜 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TDF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면 좋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IRP 계좌, 퇴직연금 운용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정말로 운용을 해보고 싶다. 난 그게 재밌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까지는 위험 자산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을 채우고 나머지 30%는 뭐 채권형이라던가 뭐 예금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채권 혼합형을 섞으면은 좀 더 좋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운용하면 수수료도 낮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런 거 귀찮아. 그냥 알아서 운용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내 은퇴 시점에 맞게 TDF 뭐 2050, 2060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 펀드의 형태로 열심히 그 시점에 맞게끔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한 수익률 또 적당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놔두기 좋습니다. 그리고 TDF는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투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DF가 들어가는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에 70%까지를 주식형 자산을 넣을 수 있고 100% TDF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위험 자산이 80%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20% 내지는 30%가 안전 자산으로 구성이 되니까 주식형 100%보다 떨어지는 낙폭이 덜하겠죠. 마지막으로 TDF와 인덱스 펀드를 둘 다 뭐 연금저축이나 IRP에 포함시켜도 되냐?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DF를 선택한다고 해서 다 100% TDF를 할 필요도 없고요. 난 인덱스 펀드가 좋은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TDF를 아예 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비율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 퇴직연금을 굴려보고 싶지만 동시에 또 내가 다 굴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뭐 40에서 50%를 TDF로 운용을 하도록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60년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TDF 2060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S&P 500 뭐 좀 섞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좀 섞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안전자산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되니까 뭐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예금 뭐 이런 것들을 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은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뭐 인덱스 펀드를 좀 섞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요새 좀 영상을 또 열심히 올리다 보니까 뭐 퇴직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제 공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 또 편하게 궁금한 거 생기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중에 노후 대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